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흐리고 선선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도 선선한 가운데 아침부터는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포항 21도 등 19도에서 21도의 분포를 보였고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에서 18도를,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살아있는 세포의 미세한 움직임까지 관찰할 수 있는 4세대 방사광 가속기가 오늘 포항에서 준공됐습니다. 신약 개발 등 신산업 창출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길이 1.1km에 면적은 36,000제곱미터, 세상에서 가장 크고 정밀한 현미경인 4세대 방사광 가속기가 준공됐습니다. 기존의 3세대 방사광 가속기에 비해 1억 배의 밝은 빛으로 천조분의 1초의 순간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세포 움직임과 나노 물질을 관찰할 수 있는 최첨단 장비로 미국과 일본에 이어서 세계에서 세 번째 개발입니다. 암과 같은 질병 치료와 신약 개발 등 다양한 과학기술 분야 연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3세대가 마치 백화점식의 설비라면 4세대는 아주 특정한 분야에서 아주 깊이 파고 새로운 것을 도전해보는 그런 명품관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설비라고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준공식에서 포항 4세대 방사광 가속기가 과학기술의 심장이 되길 기대한다며 적극적인 정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포스텍과 여러 연구기관, 포스코 창조혁신센터와 가속기가 결합된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4세대 화학 반응을 비롯해서 그동안 인류가 풀지 못한 우주와 생명의 비밀을 푸는 열쇠이자 미래 신산업 선점의 필수적인 핵심 인프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또 포항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해 주요 성과를 점검하고 보육기업과 센터 직원 등을 격려했습니다. 4세대 방사광 가속기를 만드는데 5년 가까운 세월이 걸렸고 국비와 지방비 4,30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가속기 사업 주관기관인 포스텍은 주요 가속기 부품을 국산화시켜 500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으며 이렇게 개발된 부품은 미국과 인도 등 해외 가속기 현장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철강업계의 구조조정 컨설팅 결과 후판 설비 추가 감축과 강관업체 통폐합이 시급하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한국철강협회가 보스턴 컨설팅그룹에 의뢰한 연구 용역 결과 세계 철강 수요는 오는 2030년까지 연 1%대 저성장이 예상되고 중국이 생산을 줄여도 2020년에 7억에서 12억 톤의 과잉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냉연 강판 등 판재류는 미래 소재 개발과 수출 기반 확대, 후판은 설비 감축, 철근과 형강은 수익성 개선, 강관은 기업 간 자발적 재편 등 제품별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오늘부터 전국적으로 코리아 세일이 시작된 가운데 포항 중앙상가에서도 쇼핑 축제에 막이 올랐습니다. 포항중앙상가 15개 점포는 실개천 거리에 임시 매장을 설치해 의류 등을 최대 80%까지 할인하고 50여 개 점포는 자체 할인 행사를 갖고 경품 등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상인회는 옛 포항 역사를 무료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구매 고객에게 상가 인근 유료 주차장 이용권도 주기로 했습니다. 또 오늘 저녁 인기가수 초청 축제 개막식을 시작으로 다음 달 9일까지 거리 공연 등 다양한 문화 행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죽도시장과 흥해시장 등 포항 6개, 도내 25개 전통시장을 포함해 대형 유통업체들도 할인 행사와 경품 행사를 갖기로 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경계 근무하는 군 장병들은 지금까지 피폭 검진을 한 차례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정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에 확인한 결과 지난해 전국 4개 원전에 8만 3천여 명의 군 장병들이 출입한 것으로 기록돼 있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방사능 피폭 검사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한울원전에 주둔한 해군 부대는 지난달 3일 장병들에 대한 방사능 피폭 여부 검사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군 장병들은 발전소 내부 방사선 관리구역에 출입하지 않아 검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다만 관련 부대에서 요청한 만큼 피폭 검사 시행을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전력 등 10개 전력 그룹사는 오늘 경주시청에서 경주시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15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한전은 성금 전달과 함께 피해 가구의 전기 설비 점검과 119 재난구조대 파견 등 경주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복구를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와 울산, 경주, 양산 등 영남 19개 지역 YMCA는 오늘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명이 다한 월성 1호기의 폐쇄와 활성 단층을 고려하지 않고 새로 승인한 신고리 5, 6호기 설립 계획을 취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규모 5.8 지진 이후 계속되는 여진 속에 한국 사회는 지진과 원전 사고 공포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또한 전기 난방 수요가 많은 겨울이 오기 전에 동남부 일대 활성 단층 위에 가동 중인 원전을 즉각 정지하고 안전 점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승호 전 포항시장이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지역 정치인과 언론인 등 47명을 고소한 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혐의 없음 33명, 각하 12명, 공소권 없음 2명 등 47명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행위가 비방 의도가 아닌 공직 적격 여부 검증을 위해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SNS 등을 통해 공유하거나 전송 게시한 행위도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한동대학교에서 대학 창조 일자리 센터 개소식을 갖고 지역 청년들에게 필요한 취업과 창업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동대 창조 일자리 센터는 오는 2021년까지 5년간 자부담 25%가 포함된 19억 원으로 포스텍과 포항대, 설린대 등 경북 동부권 4개 대학 9,300여 명의 대학생과 청년들에게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로써 도내 대학 창조일자리센터는 대구대와 동국대, 구미대 등 4개로 늘어나 권역별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최근 송이와 능이 생산이 급증하자 산림에 무단으로 들어가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영덕 구규림관리소는 이번 주 들어 임산물 불법 채취 사범 4건을 신고받아 경찰과 함께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구규림 등에서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을 받는 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구규림관리소 관계자는 송이 2-3개를 절취했다가 범죄자가 되는 사례가 많다며 등산객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학교에 급식 납품을 하면서 3등급 한우를 1등급으로 소개한 축산물 업자들이 검찰에 대거 적발됐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형사사부는 식육포장 처리업체 운영자 57살 A씨 등 17명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13년 1월부터 최근까지 가격이 싼 목심 등을 채끝과 안심, 등심 등으로 둔갑시키거나 2, 3등급 한우를 1등급과 섞어 1등급으로 거짓 표시한 뒤 대구 경북 지역 504개 학교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오어사 목조 석가 열애자상과 경주 여주이시 수졸당파 문중 고문서 등 3건을 도유형문화재 지정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또 포항 고석사 석고 열애의 자상 등 3건을 문화재 자료로 지정키로 했습니다. 지정 대상으로 선정된 6건의 문화유산은 예고 절차를 거쳐 차기 문화재위원회에서 지정을 확정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이브닝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